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트랙토그래피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디터미니스틱 트랙토그래피와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의 차이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컬 트랙토그래피와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라는 관점에서 트랙토그래피의 장단점,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트랙토그래피는 우리가 트레이싱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위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스트림라인을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컬 트랙토그래피는 그 매 순간 자기의 이 로컬한 정보, 즉 자기 위치에서의 텐서 정보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추측하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로컬 트랙토그래피이고요.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는 여기 보시면 전체 패스를 따라가면서 정보를 인테그레이션 한다. 즉 내가 여기에서 시드를 주고 여기까지 타겟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스트림라인을 구하겠다 라고 하면, 이 글로벌 트랙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패스를 다 고려한 상태에서 매 위치에서 트레이싱을 진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바로 글로벌 트랙토그래피입니다. 즉 로컬 트랙토그래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면 항상 그 위치의 텐서를 기반으로 다음 위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트레이싱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트랙토그래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나 디터미니스틱 트랙토그래피는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로컬 트랙토그래피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는 그와는 반대로 전체 목적지까지의 전체 패스를 고려한 상태로 트레이싱을 하게 된다.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 트랙토그래피는 시드 복셀을 주어지면, 그러면 그 시드 복셀에서 시작을 해서 트레이싱을 하는데 조그만한 스텝 사이즈로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트레이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트레이싱을 할 때 내가 어느 위치로 움직일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베스트 디렉션,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각각 단계에서 로컬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그 베스트 디렉션을 결정하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로컬 트랙토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로컬 트랙토그래피냐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냐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로컬 트랙토그래피에서 디터미니스틱이냐 프로바빌리스틱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트랙토그래피에서 디터미니스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위치에서 한 방향, 그 PDD 방향으로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 정보만 이용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만 따라가면 로컬 트랙토그래피이면서 디터미니스틱 트랙토그래피가 되고요. 그리고 로컬 트랙토그래피이면서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위치에서 로컬한 정보만 이용을 하되 그 위치에서 PDD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서 모든 방향을 다 열어놓고 샘플링을 해서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바로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이면서 로컬 트랙토그래피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의 장점은 많은 가능한 디렉션을 다 고려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확률적으로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만 따라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트랙토그래피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컬 트랙토그래피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드 복셀에서 시작을 하면 타겟 리전까지 그 커넥션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위치에서 시드 복셀 위치를 주고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럼 로컬 트랙토그래피는 그 알고리즘의 특성상 그 로컬한 정보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타겟 위치를 이 위치로 생각을 하고 트레이싱을 한다고 했을 때 저 시드 위치에서 저 타겟 위치까지 도달하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특정한 타겟 위치를 생각을 하고 트레이싱을 하는 방식이 아닌 그냥 그 위치에서 각각 로컬한 정보만 가지고 베스트 디렉션을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특정한 타겟 위치로 가라는 어떤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스페시픽 커넥션, 그러니까 특정한 커넥션을 딱 추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로컬 트랙토그래피면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 또는 로컬한 방법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로컬한 정보만 가지고 베스트 디렉션을 뽑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커넥션만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해서 특정 지어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방식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트레시홀드를 잘 잡아서 거기서 이렇게 비켜나가면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제약적이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non dominant 커넥션. 자, 이 로컬한 정보만 가지고 베스트 디렉션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베스트 디렉션이라는 게 디터미니스틱 같은 경우에는 PDD 하나만 따라가는 거고 프로바빌리스틱 같은 경우도 여러 방향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확률 분포에 의해서 샘플링을 하면 가장 높은 확률 PDD가 가장 많은 샘플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의 방향은 확률에 비례해서 적게 샘플링이 이루어질 거니까 결국은 도미넌트한 방향으로 실제로 신경망이 놓여져 있는 커넥션이 많이 뽑혀져 나올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 도미넌트하지 않은 넌 도미넌트한 커넥션을 뽑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로컬 트랙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넌 도미넌트한 커넥션을 내가 특정 지어서 뽑을 수 있는 로컬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특정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중간 거점을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지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개런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로컬 정보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상상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 가고 싶은데 로컬 트랙토그래피는 그때그때 내가 눈에 보이는 현장의 어떤 교통 상황에 의해서 베스트 디렉션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직진이 막히니까 좌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움직였더니 좌회전이 막히니까 직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그 로컬한 정보만을 가지고 베스트 디렉션을 뽑아서 가면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개런티가 없죠. 항상 로컬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안 막히는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 거점을 지정해서 거기로 가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 지점까지도 가라는 보장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에 이슈 중에 하나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면 그 시작점과 끝점이
이 커넥티비티를 구했다고 가정을 하면, 연결하는 정도를 구했다고 가정을 하면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이 지점에서 여기가 이제 스타트고, 여기가 타겟 엔드 포인트다. 그럼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로컬 트랙토그래피로 쭉 스트림라인을 구해서 이 지점까지 연결하는 그런 어떤 확률 또는 그런 스트림라인의 가능성 하고, 엔드 포인트에서 거꾸로 시작을 해서 다시 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시메트릭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로컬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로컬 인포메이션으로 따라가서 여기에 도달할 확률이 정확하게 거꾸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갈 확률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넥티비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두 지점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성을 생각을 하면 시메트릭하지 않다라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는 시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타겟도 같이 주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지점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두 개를 동시에 주고 시작을 하고요.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글로벌 트랙토그래피이면서 디터미니스틱 방법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끝점까지 한 방향만 계속 따라가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전체 패스를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는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이 타겟 위치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글로벌이면서 디터미니스틱이 가능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타겟 포인트까지 동시에 지정을 하고 디터미니스틱으로 따라갔을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실제로 그 타겟까지 가는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한 위치에서 보면 PDD만 따라가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생깁니다. 로컬 트랙토그래피이면서 디터미니스틱이면 그 위치에서 텐서를 보고 PDD만 따라가죠. 근데 글로벌 트랙토그래피이면서 디터미니스틱이면 한 방향으로만 한 위치에서 따라가되 PDD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글로벌 위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트랙토그래피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트랙토그래피이면서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이면 당연히 여러 이 방향으로 샘플링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적인 특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에도 내가 한 위치에서 뭐 1000개 정도 샘플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00개 샘플링을 확률적으로 하게 되고 타겟 위치까지 가는 최종적으로 전체 패스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그러면 도달하게 되는지를 확률 분포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는 처음 시작과 끝 지점을 같이 지정을 해서 그 끝 지점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방향만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디터미니스틱, 그리고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다 패스를 고려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위치 타겟까지 몇 개가 도달하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얘는 타겟을 지정을 하고 트랙토그래피를 하다 보니까 특정 커넥션의 컨스트레인트 딱 내가 이렇게 포커싱 할 수 있죠.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 지점까지 가는 그 한 스페시픽 커넥션만 내가 한정 지어서 트랙토그래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체 패스를 고려를 하고 트랙토그래피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드와 타겟 영역 사이에 커넥티비티가 시메트릭하다 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글로벌 트랙토그래피와 로컬 트랙토그래피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트랙토그래피라고 하면 글로벌 트랙토그래피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계산량이 복잡하고 전체 패스를 다 딱 픽스한 상태에서 중간중간 로컬 트랙토그래피를 다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복잡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로컬 트랙토그래피를 많이 쓰고 그리고 로컬 트랙토그래피 중에서도 디터미니스틱 트랙토그래피를 많이 씁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스트림라인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 트랙토그래피의 단점이 크게 보면 한 방향만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개의 방향이 교차하는 신경망이 교차하는 경우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단점을 프라이버시 트랙토그래피는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트랙 베이스드 메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